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보면 우리 주변에서 임신을 원하는데도 안 돼서 아주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주변에서도 좀 그런 분 보시지 않으시나요? 예, 그러시죠. 근데 이제 여성들이 뭐 임신을 원하건 안 하건 그것은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그게 내가 원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전에 한 30대 후반의 여성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임신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냥 한 1년, 2년 지날 때는 뭐 되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시다가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요새들은 무슨 검사들 많이 하잖아요. 예, 결혼하기 전부터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산전 검사, 뭐 임신 전 검사 이렇게. 근데 이분이 검사를 하시는데도 병원에서 이제 다 정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자꾸 조급해지면서 시험관 시술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요새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제 인공 수정이라든가 또 시험관 시술 이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분도 그거를 하시는데 굉장히 여러 번 하시는데도 다 실패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시고, 또 주변에서는 이제 나이가 아무래도 있고 결혼한 지 되니까 보는 사람마다 이제 물어보겠죠. 예, 애기 안 낳느냐, 뭐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이분의 스트레스는 이제 엄청나게 많으신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한의원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해볼까 하고 오셨는데, 이분은 살도 굉장히 많이 쪄 있고 또 긴장도 엄청나게 잘하고 손발이 많이 차요. 아랫배도 차고, 그다음에 이제 긴장하면 손에서 땀도 축축하게 나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면 임신이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도 역시 그러셔서 혹시 본인이 손발이 차고 아랫배 차서 임신이 안 된 건가 이렇게 이제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을 쭉 살펴보니까 임신이 안 되는 데는 괜히 안 되는 게 아니겠죠. 예,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임신이 안 되나 한번 이제 살펴보면 그 아랫배가 차다는 얘기는 자궁도 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자궁이 차다는 얘기는 우리가 겨울이란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랫배가. 겨울에 싹이 트나요? 겨울에 씨를 심어도 싹이 안 터요. 그럼 언제 싹이 터요? 봄에 싹이 트죠. 그러면 이분은 자궁을 봄을 만들어줘야 임신이 되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해서. 근데 이분은 이제 겨울인데 자꾸 시험관 시술 아무리 해봐야 싹이 안 트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그렇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긴장을 아주 잘하는 분들은 자궁이 편안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들은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면 1차적으로 자궁에 영향을 주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편안하고 안정이 안 되니까 임신이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살이 좀 많이 쪄 있다는 얘기는 몸속에 탁한 기운이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탁하면 그것도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검사상 다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한의학적으로 임신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분은 한의학적으로 불임이 될 수 있는 이제 그 원인의 종합 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치료를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렇죠. 아랫배 따뜻하게 해드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 풀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살을 좀 빼드리고, 이제 약을 그런 식으로 써요. 한의학에서는 임신이 안 되니까 무조건 임신되는 약을 써드린다가 아니라, 예, 그렇죠. 이분이 원인이 뭔가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을 해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번 시험관을 했어도 실패를 했는데 미리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이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해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보통 이제 한의원에서는. 그러면 이분이 치료를 쭉 하시고서 한동안 마음도 편안해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시험관 시술했을 때 단번에 임신이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에도 어떤 관점에서 이분의 체질이 뭔가, 또 이제 한의학적인 원인이 뭔가를 잘 찾죠. 또 한 분은 이제 어떤 분이 오셨냐면 그분도 임신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인데 난소에 낭종이 있대요. 예, 요새 그런 분들 많아요. 그죠?
자궁이라든가 난소에 혹이 한두 개씩은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쉽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원인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뭐 자궁의 근종, 낭종, 뭐 난소에도 낭종 또는 이제 자궁의 내막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은 아랫배가 찬 분들이 되게 생겨요.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활성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정체돼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잘 받는 분들은 또 뭐가 또 이렇게 맺혀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가서 맺히겠어요? 자기의 취약한 곳에 가서 맺히죠. 그러면 아랫배가 찬 분들은 거기에 가서 이제 근종, 낭종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 이제 난소에 낭종이 있는데 생리통이 아주 심하고 또 손발이 굉장히 찬 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딱 이제 아까 얘기 들으셔서 아 이분은 임신 어렵겠구나 짐작이 되시죠? 네. 예, 그럼 이제 이분도 그런 관점에서 치료를 해드리는데 아까 먼저 분하고는 또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약을 이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약을 해드리더라도 그 체질에 따라서 처방은 이제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이분이 몸이 좋아지면서 생리통이 없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이제 임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는 그렇게 한다. 또 우리가 임신을 하셨을 때 대개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 임신 중에 약을 드실 수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닙니다. 있습니다예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는 나 한 몸이 아니에요. 아기하고 같이 한 집에 집에 두 가구가 이제 사는데 여기에서 엄마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기한테 거의 100%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새 보면 젊은 분들이 태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임신 중에도 아기를 건강하게 기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태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들 한다고 알고 계세요? 태교 어떻게 해요? 아,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높은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보통들 태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음악 좋은 거 들어요. 뭐 동화책 읽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주 뭐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재미있는 동화책을 태한테 읽어준다 생각을 하고 또 음악도 태한테 들려준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혹시 며느리를 보셨거나 따님을 이제 시집 보낸 분이 계실 텐데 그 딸이나 며느리들이 태한테 한글 가르치는 거 보셨어요? 글 가르치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음악 가르치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 태아가 그 좋은 음악이라든가 재미있는 동화를 읽을 때 그 이해를 할까요? 내용을? 못하죠. 그러면 왜 그런 거를 해야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즐거운 음악을 듣든지 좋은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그렇죠. 감정이 편안하게 순화가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 속에서 행복한 이제 느낌이 생기고 그러면 엄마가 행복하면 아기도 같이 행복한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제 감성적으로 서로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이제 뭐 음악을 들어야지 그 듣는 동안에만 태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할 때까지 10개월 동안 계속 태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가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10개월 동안 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순간순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엄마가 임신 중에 굉장히 크게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아기를 낳았더니 그 아기가 그러니까 발육이 굉장히 늦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걸음도 잘 못 걷고 그러면서 또 이제 대변 소변도 못 가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지진아예요. 쉽게 설명을 해서. 그런데 이 아기가 또 이렇게 경기도 잘하면서 간질처럼 경련을 일으키고 잘 쓰러지고 이제 8살이 됐는데도 그런 정상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는 뇌파 검사니 다 해봐도 뭐 저 간질파는 안 나오고 그렇지만 방법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간질약 먹이고 또 이제 말을 못하니까 언어 치료 같은 거 해주고 그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이 뇌 자체에서 이런 활성화되는 생각들을 못 하는데 그 말 같은 거 조금 가르친다고 그 아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아이를 치료를 어떻게 해줬냐면 얘는 선천이 허하구나. 엄마가 태교를 충분하게 못해서 얘는 타고난 게 별로 이제 가난하게 타고난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선천을 보호하는 그런 치료를 해줘야지 되겠구나 해서 약을 쭉 선천 보호하는 약을 해주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차츰 그 다리에 힘이 생겨서 잘 넘어지던 것도 없어지고 이제 뇌세포가 막 활성화되니까 말을 스스로 할 수 있어지고 그다음에 대소변을 가릴 수 있어지고 예 이런 치료는요 겉에서 아무리 무슨 운동 치료 해주고 언어 치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태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엄마들이 잘 웃는 엄마들이 있어요. 보면 아이들도 손잡고 다니다 보면 잘 웃어요. 그거는 태교를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임신 중에 약을 먹을 수 있어요? 했더니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동의보감에 보면요.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임신부들한테 다 약을 써서 안정성이 검증된 처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병명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좀 써볼게요. 자종, 또 자수.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리, 또 자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쭉 보시면서 공통점이 있죠. 예, 다 아들 야자가 붙어 있어요. 앞에. 이거는 임신 중의 병명을 이렇게 써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임신 중에 엄마가 불편한 거는 아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뭔가 힘들기 때문에 날 좀 봐달라고 자꾸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자종이라고 쓴 거는 임신 중독증. 임신 중에 붓거나 이제 막 이렇게 혈압도 오르고 이런 증상이죠. 자수는 임신 중에 기침하는 거예요. 또 자리는 임신 중에 설사. 자림은 임신 중에 이제 소변 오줌 소태처럼 소변 제대로 못 보고 이런 것들. 여기 뭐 자번, 자현 해갖고 증상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다 아기가 자기를 봐달란 얘기고 일종의 이제 유산기로도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유산기라고 하면 그냥 뭐 피가 비친다든지 배가 땡기고 아픈다든지 이런 것들만 유산기로 생각을 하는데 임신 중에 불편한 거는 다 유산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임신하면 나타나는 게 뭐가 있죠? 뭐 해요? 그렇죠. 입덧하잖아요. 그럼 이제 막 뭐 음식 싫어지든지 토하든지 이러면 이제 임신이 됐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입덧도 심하면 유산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피가 고인다든지 피가 비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유산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심하면 그 환경이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아기가 불편한 거잖아요. 다 자궁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아기집이 편안하지 않죠. 그래서 그 환경이 개선이 안 되면 그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불편하다가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유산되는 거예요. 요새 계류유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계류유산. 처음 들어보세요? 이제 이 계류유산이라는 얘기는 아기가 자궁 속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해서 유산이 되는데 죽는 거죠. 여기서 자궁에서. 그러면 못 살겠으니까 그냥 이제 생을 마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임신 중에 몸을 굉장히 잘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태교를 잘하는 것이 마음만 편안하게 하는 것이 태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몸도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한 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성정이 아주 좋은 이런 아기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픈 것도 스트레스죠. 네. 그렇잖아요. 아픈데 이렇게 웃으면서 즐거운 분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다 괴로워요. 그러니까 인상도 쓰게 되고 짜증도 내게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아기는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불편한 거는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그것도 태교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동의보감 말씀을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에는 증상별로 체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처방들이 이미 다 검증이 된 그런 처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프다고 참으면 안 돼요. 그럼 태교를 잘 못하는 것이고 아기가 이제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런 이제 힘든 아기들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아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기만 힘든가요? 엄마가 더 힘들어요. 예. 엄마가 아기보다 더 늦게까지 살진 않잖아요, 되게. 그러면 그 아픈 아기를 세상에 두고 엄마가 먼저 갈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기를 낳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치료를 해 주셔야지 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전에 보통 때는 굉장히 건강한데 이제 임신만 안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하셨는데 임신을 하면서 갑자기 비염이 굉장히 심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콧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그러면 콧물 많이 흘려보신 분 계세요, 여기에? 예, 어떠세요? 콧물 많이 흘리면 머리가 맑으시던가요? 그렇죠. 머리가 띵하고 막지가 않으면서 심하면 어지럼증도 생길 수가 있고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임신도 했는데다가 막 콧물이 그렇게 쏟아지니까 병원에서는 약 줄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참다가 어떻게 이제 한의학으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비염으로 치료하지 않아요. 콧물이 새 나오는 것도 진액이 몸에서 다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심하면 뇌수가 빠져나오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이제 머리가 막지 않아지죠.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도저히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했는데 약은 그럴 때 어떻게 써드리느냐 하면 진액을 채워주면서 아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약을 써줘요. 아기가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쭉 이제 약을 드시면서 콧물도 굉장히 좋아지고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셨고 거기서 태어난 아기는 어떤 아기가 태어났을까요? 아주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임신을 하면서 낭종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아기랑 같이 커요, 낭종이. 그래서 이제 아랫배가 막 당기고 아프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낭종이 굉장히 크고 이게 터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낭종을 수술하려면 아기를 먼저 유산을 시키고 낭종을 수술을 하고 다시 임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유를 받으셨는데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있나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약으로도 낭종을 치료해주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좋아지면 그 낭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또 몸이 안 좋아지면 다시 또 그 낭종이 커지거나 이제 생기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낭종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랫배가 차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낭종은 결과물이에요. 원인은 뭐예요? 그렇죠. 스트레스와 아랫배 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해주면 이게 줄어들거나 없어지겠죠. 그런데 요것만 낭종을 수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종은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과물만 자꾸 없애봤자 조금 있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리 한의학에서는 근본 치료를 해야 된다,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꼭 괜히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 속담 있잖아요. 예, 뭔가 있으니까 불을 떼니까 여기서 연기가 나잖아요. 그럼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낭종이란 결과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교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을 잘 간직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하냐 이제 아셨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며느님이나 따님들한테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기를 낳고 나서 어때요? 조리 잘해야 되죠? 네. 예, 산후조리 잘해야 이제 노후도 건강한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산후조리들 잘 하셔서 그런지 건강한 얼굴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산후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산후조리예요? 어떻게 할까요? 예. 글쎄요, 저는 산후조리를 잘 못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예. 산후조리는 아기를 낳자마자 바로 이제 빨리 자궁이 회복해서 제자리로 들어가게 해주는 게 산후조리를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아기 낳아보신 분들 이제 거의 계실 텐데 아기 낳아도 배가 쑥 들어가지 않잖아요. 배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산후조리는 이 배가 빨리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쁘겠다 그게 아니고 자궁이 빨리 제자리를 들어갔을 때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놓고도 배를 보면 이분이 산후조리를 잘 했구나 안 했구나를 그거를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보통들 아기를 놓고 나면 조리약을 좀 드셔야 된다고는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런데 그건 그냥 체력만 보완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산후에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건강이 여기에 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가 제자리로 잘 자궁이 제자리로 잘 들어가고 배가 들어가야 허리가 안 아프신 거고 안 그러면 자궁이 이제 이렇게 후굴대거나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거나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자궁 속에 이제 어혈 같은 게 잘 제거가 돼서 깨끗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거예요. 예. 자궁에 어혈이 쌓여 있으면 이제 뭐 배가 아프다든지 또는 이제 그러니까 복통 같은 게 심하게 생긴다든지 뭐 내막증이 생긴다 또 근종이 생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기서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기를 낳으면서는 피를 많이 쏟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혈이 또 많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건강하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모유 수유를 하는 분들은 모유가 잘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괜히 이제 우리 몸이 산후조리가 괜히 뭐 이렇게 호사스럽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성들이 나중에 노후까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산후조리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몸을 이렇게 잘 보완을 하고 그럴 때 그 아기 놓을 때 요새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진통이 무서워서 제왕절개 하는 분들 계세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예. 이제 요새는 조금 줄지 않나 싶은데 그 진통 과정이 너무 겁이 나서 미리 수술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진통은 왜 필요하냐면요. 막 진통을 하는 과정에서 그 힘이 나중에 자궁 수축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무섭다고 이걸 없애버리면 나중에 자궁이 수축이 잘 될까요? 안 되죠. 거기다가 또 수술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은 이렇게 자궁 수술했는데 켈로이드라 그래서 그 수술 부위가 이렇게 두툼하게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 분이 있어요. 그분 표현은 이제 지렁이가 한 마리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피부가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런 것도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왕 산후조리를 하시려고 그러면 아기를 낳자마자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되면서 건강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임신이나 여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14세에서부터 49세까지가 이제 여성으로 보는데 이 사이에 거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게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여성들이 그 임신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랫배가 차다든지 또는 이제 그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든지 살이 너무 쪘다든지 또 살이 너무 마른 분들은 또 피가 부족한 쪽으로 가기 쉬우니까 그것도 살이 너무 마른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 다이어트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다이어트 많이 하는 분들이 임신 안 되는 분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가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살을 빼려고 한두 가지만 드신다든지 또는 식사를 불규칙하게 한다든지 땀을 너무 빼면서 운동을 한다든지 땀을 지나치게 빼면요. 여자분들이 체온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여자뿐만 아니라 땀을 흘린다는 얘기는 우리 체온이 높아 있는 거를 낮춰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몸이 따뜻해요. 아까부터 아랫배 차단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또 이미 알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근데 땀을 뺀다는 얘기는 아랫배를 계속 더 차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임신에선 더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할 때에도 다이어트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고 땀을 너무 많이 빼는 운동을 하는 것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을 자꾸 편안하게 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궁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자궁에 영향을 주니까 생리통이 생기거나 생리불순이 오거나 그러면서 이제 불임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한 가지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가 삐끗하고 문제가 생기면 연관된 쪽으로 쭉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할 때에도 한의학은 그런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임신이나 출산 또는 이제 그 임신 중에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 조리하셔야 될지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교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좀 궁금하신 분들 이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실까요? 예. 다름이 아니고 저는요. 네. 작년에 암 수술을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방광암 수술을 받았는데 네. 그 받고 나서 6개월에 폐암 수술을 또 한 번 네,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폐암 수술 받은 지가 한 6개월 돼 가거든요. 그러세요? 돼 가는데 이렇게 숨 찬 건 수술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네. 자꾸 이렇게 다리가 기운이 없고 그 골반 쪽이 좀 아파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네, 그 네. 원인이 어디 있는가 싶고요. 폐는 어느 쪽으로 수술하셨어요? 왼쪽이요. 왼쪽이요? 예.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럼 지금 소변이나 이런 거는 편안하세요? 소변 보는 건 저는 장로를 달았기 때문에 네. 장로를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느낌은 없으세요? 예, 소변? 느낌은 있죠. 있는데 이제 예. 그러면 이제 다른 특별한 불편한 건 없으시고 예, 예. 그럼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세요? 항암 치료는 안 받았어요. 안 하시고요? 완전히 다 드러냈기 아, 다 때문에 드러냈기 예. 때문에 폐도 한쪽은 다 잘라내시고 반 정도. 반 잘라셨어요? 폐는 초기라. 아, 초기 그러셨어요? 발견해서요. 네. 예. 그 어떻게 폐암인지 아셨어요? 그냥 검사하시다가 예, 장릉 때문에 네. 자, 검사를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패스트 찍으니까 폐에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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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진맥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예. 아유,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예. 이렇게 매니큐어를 칠하셔서 색깔을 제가 좀 못 보네요. 예, 왼손 주세요. 네,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제 요새는 뭐 숨찬 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숨은 조금 더 차죠. 아직은 네. 폐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숨은 좀 차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께서는 먼저 우리 한의학적으로는요, 딱 방광암 수술하셨는데 폐암을 수술하셨다. 올 수 있는 병이 오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어요. 괜히 엉뚱한 병이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까도 제가 한 가지 병이 나면 쭉 연관된 쪽으로 문제가 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에서는 폐하고 방광. 폐가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덮개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몸을 이제 잘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는데 이분은 체형을 봐도 심폐기능이 이제 심폐기능 쪽으로 문제가 오게 생기신 체형이시거든요. 여자분들은 가슴이 이렇게 넓고 어깨가 발달하면 심폐기능에 문제가 오기 쉬워요. 선천적으로. 그리고 이제 방광 기능을 좀 약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이분께서.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제 방광암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이제 신경을 쓰시고 긴장하시거나 날씨가 추우면 소변을 좀 자주 보시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그거는 병은 아니고 성향이 그렇게 가기 쉬운 분인데 우리 몸에서는 폐하고 방광의 기능이 굉장히 연관이 많아서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볼 때 어떤 분들은 폐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기능 자체가 서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간 쪽에 문제가 왔다. 간에 뭐 암이 왔다든지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간경화가 왔다든지 이런 분들은 대장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예. 또 이제 여자분들은 아까도 그
자궁에 관한 얘기 제가 했지만 포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위에 문제가 오기가 쉽고 이렇게 몸에는 다 연관되는 곳이 있어서 여기가 나쁘면 어떤 분들을 딱 보면 이제 대장이 안 좋다는 이분은 나중에 간에도 문제가 오겠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나신 체질이에요. 그러면 왜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다 폐암이 오고 방광암이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활동적으로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이 이렇게 뼈를 튼튼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뼈를 튼튼하게 타고났다는 얘기는 뼈가 강하다 이거보다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부지런하시고 잠시도 가만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죄송하지만. 70이에요. 예, 그러세요. 그러면은 지금도 보면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그 겉으로만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 폐암, 암 수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부도 약간은 이제 흰편에 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폐 쪽으로 기능이 약해질 수가 올 수 있는 분인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살아오신 그런 생활의 여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를 많이 쓰고 사셨어요. 예, 내가 가진 게 요만큼이라고 하면 이만큼씩 쓰고 사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셔서나 좀 이렇게 대장로로 잘 하시는 그런 분이실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 어떻게 쓰고 사시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병이 올 때 이분은 체력이 딸리면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제 왜 왔으면 그렇게 사셔서 온 건데 선천적으로 올 수 있는 병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꾸 기를 보충해야 돼요. 우리 몸에서 폐는 기를 주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폐가 기운이 없으면 폐가 힘들어지고 또 폐가 힘들면 자꾸 숨이 차거나 소기증이 생기거나 그래서 말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숨 차는 것도 자꾸 생기기가 쉽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폐를 완전히 절제는 안 하셨으니까 자꾸 기운을 보충하시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문제가 있는 곳을 잘라냈으니까 거기선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앞으로 70이시지만 노후를 더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는 몸을 무리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분은 너무 무리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뭐 대개 체형을 딱 보면 이분은 문제가 어느 쪽으로 오시겠구나 이렇게 감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운동 같은 것도 너무 지나치게 하시지 말고 음식도 과하게 드시지 말면서 적당하게 드셔서 골고루 잡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마음을 자꾸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은. 그러니까 책임감도 강하고 뭐 하나 맡았으면 아주 끝내주게 해야 되고 이런 분이에요. 누가 요만큼이라도 말하는 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완벽해야 돼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치료를 할 거는 없지만 어쨌든 치료 중요하죠. 기운을 자꾸 보충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흔히들 암 수술한 분들은 한약 드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암 환자들이 한약 드시면 굉장히 회복이 좋아져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한약은 우리 몸에 그 이제 기를 보충한다든지 혈을 보충한다든지 기본적으로 틀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앞으로 또 기력이 딸리면은 또 다른 쪽으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몸에 힘을 길러주고 면역력을 길러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제 병원에서 뭐 암 수술했다고 해서 면역력을 길러주거나 이런 방법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런 쪽으로 기회가 있으시면 기운을 보충하고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방광이 아픈 이유도 그것도 바로 이제 이유가 회복이 덜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있었냐면 소변을 자력으로 못 봐서 이렇게 카테타를 끼고 계신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소변을 보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또 거기에 염증도 생기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분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그걸 빼시게 하고 한약을 써드려서 자력으로 소변을 보게 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스스로 소변을 보거든요. 그거는 한의학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기능을 되살리는 거는 한의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한의학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특히 이
폐나 방광은 기를 보충을 자꾸 해줘야 탈이 안 나는 곳이에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예, 여기 계신 분이요. 예, 저는요 소변에서 네. 그 기름처럼 이렇게 아, 노란 네, 네. 덩어리가 이렇게 소변을 누면 네, 나오거든요. 네, 네. 제가 수술을 많이 했어요. 아, 무슨 수술을 이렇게 많이 저는 하세요? 대장암 수술도 네, 했고요. 네. 아무튼 유방도 여기 조금 저거 수술했고요. 아, 뭐 이렇게 석회하나? 예, 섬유 좀. 예, 그게 네, 그래서 수술했고 네. 허리도 2번을 수술했어요. 그랬어요. 허리는 예, 왜요? 허리도 여기 나사를 7개를 박았어요. 협착증이시군요. 협착증에다 디스크가 있어서요. 네, 네. 그래갖고 지금 폐도 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예, 예, 조금하게 한 4군데가 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유, 그러세요. 예. 많이 힘드시네요. 소변을 또 시원하게는 자궁에도 보세요, 소변은. 아니요. 예. 그리고 자궁에도 뭐가 네. 있는데 그거는 큰 지장은 없다고 연세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되세요? 저 65이에요. 예, 그러면 자궁은 신경 안 쓰셔도 예. 돼요. 예, 예. 아 있는데 괜찮다고. 아, 그럼요. 그럼 평생 예. 갖고 사셔도 예, 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아. 근데 이제 암만 아니면 되니까 자궁암 검사만 가끔 하시면 되죠. 그게 근종, 지금- 낭종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지금 돼요. 폐도 혹시나 제가 네, 네. 암을 수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로에 갈 수가 있어서 자주 하는 네, 축이거든요. 제가 그러면 맥을 좀 먼저 봐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이렇게 봐드릴게요. 네, 왼손 보시고요. 네, 이분도 체격은 있으시지만 기운이 많이 딸리는 분인데요. 체력이 너무 딸려요. 예. 그리고 늘 몸이 찌뿌둥하고 몸살기 있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으실 텐데 이러면 예, 맥을 못 쳐요 사실은 이러시면.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하고 생긴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분도 이제 대장암 수술하셨다고 하셨죠. 그다음 폐에 뭐가 있다고 하셨죠. 근데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잘 받는 분이기 때문에 뭐가 덩어리가 만들어지기 쉬운 분이에요. 그 여자분들이 되게 유방이라든가 자궁 이런 데 이제 덩어리 잘 맺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까도 강의 중에 말씀드렸지만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물이 없어지거나 있어도 얘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쉽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한 이제 50 이후가 되면 암세포를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세포가 내가 힘이 세서 막 활동을 내가 왕성하게 하고 있으면 암은 한쪽 구석에 가만히 있어요.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가서 암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내가 힘이 딸려져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유방에도 뭐가 아니 폐에도 뭐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굳이 암이라 그러면서 막 미리 수술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 내 몸에 힘을 자꾸 길러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미 이제 그 대장암 여기 지저분하네요. 대장암 수술을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많이 잘라내셨어요, 대장을? 대장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생명의 길이하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대장을 자꾸 잘라내면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대장이 길고 참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대장 쪽으로 문제가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체질을 타고나셨고 방광 기능도 약하게 타고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은 이제 대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에도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 간에도 무슨 혈관종이나 물혹이나 이런 거 생기기 쉬워요. 예. 그리고 방광에도 이제 방광 기능이 조금 좋지 않고 폐에도 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덩어리는 어딘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아. 문제는 그거를 물론 검사는 하셔서 얘가 어떤 식으로 어떤 쪽으로 튀는지는 봐야 돼요. 네. 그렇지만 그걸 일일이 자꾸 수술을 하기보다는 내 몸의 힘을 자꾸 전기라 그래요. 그걸 한의학에서는 전기를 길러줘야 돼요. 이 전기를 길러준다는 얘기가 면역력을 길러주고 바탕을 튼튼하게 해줘서 다른 이물질들이 자꾸 왕성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런 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골다공증 오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그래서 아까 이제 척추도 두 번 수술하셨다고 예. 했잖아요. 협착증도 오는 분이고요.
그러면은 그 허리가 아프더라도 골다공증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오는 분들은 대개 협착증으로 가죠. 또는 디스크 같은 것도 오는 경우도 있고, 디스크. 그렇지만 이거를 수술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수술하면은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개선이 됐을지 몰라도 이 힘이 생기거나 기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 옆쪽으로 우리 뼈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쭉 척추에 붙어 있어요. 여기 수술하면은 나중엔 또 여기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문제가 쭉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술, 재수술 뭐 3번, 4번 이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문제가 여기저기 덩어리도 너무 많이 생겨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전기를 보충하는 게 최선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도 역시나 너무 부지런하게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뼈골 빠지게 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뼈에 있는 기름이 다 빠지도록 그렇게 몸을 쓰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할 일 있으면 해야 되는 분들이 아마 이런 유형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변에도 기름이 뿌옇게 나온다? 그것도 진이 빠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노랗게 나오는 그렇죠. 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몸속에 습열이라 그래서 탁한 기운이 많이 쌓여서 오는 건데 소변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있어요. 뿌옇게 오는 분, 또 뭐 이렇게 기름 끼는 것 같이 그런 분, 또 덩어리가 떨어져요,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뭐 혈뇨가 나오기도 하고 소변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 선천적으로 방광 기능을 약하게 타고났으니까 그런 쪽으로 문제가 많이 오죠. 이제 그래서 연세가 또 65세시라는 얘기는 우리 몸이 이제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서 젊었을 때처럼 만들어주기는 힘들지만 이게 이제 빨리빨리 노화가 되지 않도록 지지대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요 선생님 살이 이렇게 자꾸 빠져요. 예, 그거는 이제 뭐 많이 잡수건 조금 잡수건 살이 빠진다는 얘기는 내 몸의 형틀이 자꾸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서 무너져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먹으면 살 빠진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많이 움직여서 살이 빠진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때처럼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도 살이 빠진다? 그럼 내 몸이 유지가 안 되고 뭔가 크게 이제 병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쪼각쪼각 뛰어갖고 뭐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한번 또 조절을 하시는 것이 이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임신에 관련된 말씀 드렸고요. 예,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노후 즐기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